말로 하면 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이거는 또 다른 말이에요. 소사토 아스사티. 페이지 176페이지. 번호 95번. 거처. 거기 109번 주석에 이하 중부 재번내 단속경 맞지만 이까야 순번 15번에 거처에 관한 다음 구절을 주석하고 있다.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거처를 수용하나니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볕,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 거를 즐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는 새나 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번역하면 새나는 침상, 사나는 아사나는 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침상과 자고 그걸 합치면 거처라 그래요. 절에서든 저택에서든 눕는 곳이 침상이다. 앉는 곳이 자구다. 누우면 뭐라고요? 네. 앉으면 네, 자고. 그래. 자신이 눕고 앉고 이러는 곳이 거처예요. 그죠? 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처라고 한다. 새나 사나. 그렇죠? 자,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 거를 즐기기 위해서다. 그렇죠? 거기 주석 밑에 보면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한다는 뜻에서 기후가 바로 기후의 위험이다. 기후의 위험은 없애기 위함이고 한 거를 즐기기 위해서이다. 부적절한 기후는 몸의 괴로움으로 인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처를 수용하여 피해야 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한 거를 즐기기 위함이라는 뜻을 설했다. 물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등으로 기후의 위험을 피하는 것을 이미 설했다. 저 앞에 가사 옷 입는 거에 나오죠. 그죠? 비슷한 설명이. 그러나 마치 옷을 수영하는 경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 불가피한 목적이고 다른 것들은 한시적인 목적이다라고 설했듯이 여기서도 기후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을 두고 이 거처를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혹은 이미 설한 종류의 기후가 바로 기후이다. 그러나 위험은 두 가지다. 드러난 위험과 숨겨진 위험이다. 그 가운데 드러난 위험은 사자나 호랑이 등. 그렇죠? 거처가 없으면 어디예요? 바깥에. 스님은 기본적으로 어디 살아요? 첫 번째가 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거기 노지에 있으면 동물들, 짐승들, 그죠? 파충류, 해코지 하는 것들이 오면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처를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드러난 위험이고 숨겨진 위험은 탐욕이나 성냄 등이다. 그렇죠? 탐욕과 성냄은 안쪽에서 일어나니까. 방어할 문이 없는 것과 부적당한 형상을 보는 것 등으로 인해 이런 두 가지 위험이 고통을 초래하지 않을 그런 거처를 이와 같이 알고 반주하면서 수용할 때 그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오직 기후의 변화에 생기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거처를 수용한다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할 때 뭘 의지처로 삼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예요. 의식주, 의약 이 네 가지예요. 그 중에 그러면 거처의 의지처는 뭐냐면 나무 밑.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 데나 자기가 앉아있는 곳이 뭐예요? 방이야.
그죠? 누운 곳이, 그죠? 침대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라 그래? 하늘, 예. 땅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가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보시가 들어와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는 보시된 걸 받아서 이제 당시에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보시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런지 풀로 엮어서든지, 그렇죠? 잠깐 임시로 머물게 하는지, 아주 잘 지어진지, 그렇죠?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때요? 에이, 이거 못 살겠다 하고 가요. 그죠? 뭐 신경 써야 되잖아. 뭐 고장나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하는 스님들은 어때요? 방랑 살아, 방랑. 그죠? 아, 그런 거 있으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더운 나라니까 뭐 저기 나무 밑에 가서 며칠 살고, 그죠? 저기 가서 동굴에 가서 며칠 살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돼요. 그래, 한국은 어때요? 추운 지역은 그러다가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한국 같은 지역은 어때요? 사계절이 있어서 굉장히 기온차가 크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몇 도로 올라가요? 30 몇 도로 넘어가고, 겨울은 어때요? 20 몇 도로 내려가요. 그죠? 더운 나라보다 온도 편차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위로 30도, 아래로 20도, 막 50도가 오르락 내리락. 그런 데서 살려니까 어때요? 엄청 힘든 거죠. 그죠? 겨울에 그래서 장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엄청 춥게 사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이 더운 나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지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도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겨울에 어때요? 오메 추워요 그러잖아요. 그죠? 발이 얼어요, 손이 얼어요 그러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사는 게. 자, 그래서 거처는 앉고 눕는 곳이 거처예요. 그래서 허가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보시받은 곳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6번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을, 그래서 거기도 또 주석이 있죠. 그죠? 이것도 그 중부 제번뇌 단속경에 이게 계속 나와서 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뜻을.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을 수행하나니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약품을 왜 받아서 쓰냐면 아프면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계속 있으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품을 수행합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스님들이 출가하면 쓰겠다는 약이 뭐예요? 네, 소오줌에 절인 그 열매가 있어요. 먹어봤는데 엄청 맛도 없고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미로바 열매로 썩혀서 만든 약이래요. 근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약이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게 어떤 임시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수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하다 병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장에 보면 이상한 병들이 많으셔.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잘 갖춰야 돼요. 실제는 5가지예요. 의식주. 이 의식주의 공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제가 살아도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사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다른 거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식주를 이거 쉽게 조달하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하루 가서 일해서 며칠씩 먹을 거 벌 수 있으면 막 머리 싸매고 일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때요?
이 의식주 해결하려고 막 엄청 어렵죠. 특히나 이렇게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어때요? 골치 아파요, 그죠? 왜냐하면 쉽게 거처를 정하지를 못해, 그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는 것도, 그죠? 더운 나라는 어디 가서 열매라도 하나 따먹으면 하루 해결할 수 있는데 어때요? 깡 추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있잖아요, 그죠? 봄 되면 그 봄을 넘어가는데 헉헉 됐잖아요, 그죠? 겨울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죠? 추우면 어때요? 옷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이 없으면 어때요? 괴롭죠, 그죠? 더운 나라는 그냥 천 하나 두르면 돼요, 그죠?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공덕이 없으면 수행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가했는데 산속에서 밥 먹으러 맨날 걸어 나와야 돼. 2시간 걸어 나와서 밥 한 번 먹고 2시간 동안 걸어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매일같이 나와야 돼. 탁발하는 모습 여러분 보면 멋있죠. 아, 야, 스님들 너무 고귀하시다, 그죠? 스님 2시간 동안 걸어오는 거야. 생각해봐. 그죠? 허기 해결하려고 2시간 동안 바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미얀마도 스님들 산속에나 그죠,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 보통 걸어 나오면 1시간 이상은 걸어 나와요. 그죠? 그럼 어때요? 밥 얻어서 가가지고 돌아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들어가는데 1시간, 먹고 정리하고, 그죠? 바로도 간단해도 씻고 그러면 이렇게 말리고 뭐 율대로 하면 밥 먹고 1시간, 그죠? 하루에 3시간 꼬박 밥 먹는 것 때문에 생고생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는 사람들도. 그죠? 근데 어때요? 주변에 마을이 없으면 더 가야 돼. 그죠? 갔는데 제일 못 얻으면 어때요? 허기가 해소가 안 돼. 그래도 돌아가서 다음날은 좀 얻어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수행하다가, 그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탁발이 정 안 돼. 그럼 어때요? 딴 데로 가야 돼. 이 가사야 뭐 찢어지거나 걸치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별 문제인데 이걸 참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얘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죠?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거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덕을 잘 지으셔야 돼. 공덕을 짓는 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저축하는 거야, 저축. 수행자로 살 때 얻어먹고 거처와 의식주 이렇게 해결이 잘 되도록 공덕을 저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자가 돼서 출가 안 하더라도 수행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해. 수행자로 살잖아요. 일이 번거로워요, 수행이. 그거 이제 인지가 되면 최소한으로 하고 살려니까 어때요? 자꾸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어때요? 빌어먹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러분 저축해 놓고 꺼내 먹는 거 빌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한 공덕의 힘으로 여러분의 수행을 끝날 때까지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그죠? 아니면 공덕을 잘 해놓는 사람 옆에 가서 살아. 그런데 공덕을 잘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바깥에 제가 삶도 그렇잖아요. 잘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렇죠? 잘 열심히 해도 잘 못 버는 사람. 근데 어때요? 빙동빙동 노는데 잘 버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그냥 먹고도 살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덕을 그 다음에 아프지 않도록 공덕을 정해야 돼요. 수행하는데 잔병 있잖아요. 그것도 권해. 수행 좀 하려고 하면 어딘가 자꾸 탈이 나. 그렇죠? 그러면 수행의 가속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의식주,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어때요?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수행을 이게 없으면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수행에 중요한 토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행자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수행하는데도 끙끙대고 수행하고요. 항상 수행이 힘들어요. 여러분 불교 수행은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수행하는 머리가. 그게 없으면 엄청 뭐가 고생해요? 팔다리가. 세상에서도
안 쓰면 어때요? 팔다리 고생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팔다리뿐이 없어. 그죠?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다르면 어때요? 훨씬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반복 횟수를 줄이는 거는 지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만 줄일 수 있어요.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적인 힘이 있어야지 압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스님이 보니까 그냥 대충 얻어먹고 살 수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나야 되는지 10번 태어나야 되는지 100번 태어나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미지수잖아요. 그거 알면은 걱정이 없는데 언제 수행을 끝낼 수 있는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지적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아니까 이거 불교는 원인과 결과로 추적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럼 그걸 이해하면 그걸 실천하면서 그 자신이 이치적으로 터득한 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다르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신이 계획을 짠 것을 실행해 와서 계획대로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원리가 있고 원인과 결과로 그것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갖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지? 앞에 미리 준비되는 어떤 거지?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렇죠? 훨씬 낫죠. 아무것도 안 들고 그걸 자기가 터득하려면 어때요? 팔다리가 고생이야. 그렇죠? 다 한 뒤에 그게 그런 거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 끝났어. 팔다리 다 고생한 뒤에 알면 뭐예요. 그렇죠?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리 들으면 어때? 그래, 그게 그런 거네 진짜. 그렇죠? 삶에서도 봐봐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해요. 그 사람이 그거 고생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모든 존재들은 뭘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괴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죠? 안 되니까 괴로워요. 네. 그래서 그러면 타산지석.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팔다리가 엄청 고생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옆에 보니까 팔다리 고생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어떤 걸 갖췄고 어떤 걸 안 갖췄는지 따져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을 96번. 여기서 병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에서 치료이다. 178페이지예요. 정반대로 간다는 뜻이다. 네, 병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 적합한 치료약과 동의어이다. 의사의 일이고 그에 의해 허가되었기 때문에 약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합성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약이다라고 풀이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허락한 기름, 꿀, 버터 기름 등은 어떤 것을 뜻한다.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어. 지금처럼 약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먹어야 될지 고민하죠. 그죠? 옛날에는 약이라는 게 별로 없어. 몸에 살 찌우는 게 약이야. 그죠? 대부분.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병이었겠어요? 영양실조. 그죠? 이거 봐요. 기름, 꿀, 버터. 이거 뭐예요? 요새 말로 영양제야, 영양제. 그렇죠?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긴 병들 치료하는 게 대부분. 그러겠죠. 출가자는 특히나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주는 대로 먹다 보면 뭔가에 없는 게 탈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 부족한 걸 채우면 병이 낫는 거지. 이 기름이 꿀이 버터 기름이 그죠? 요새는 이게 무슨 약이야, 그죠? 네, 그럴 텐데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허기가 병이에요. 허기가. 출가자들한테는 허기가 병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출가해서 허기를 계속 달래보면 허기가 병이구나. 네,
그 허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그렇죠? 네.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왜 병이 나요? 항다리 걸리고, 그죠? 배가 막 땡땡 부풀어. 왜 부풀어요? 영양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먹으면 없어지는 병이야. 네. 그래,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상한 증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네. 이상 증후가 다 뭐에서 일어나요? 음식물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 스님, 물이 왜 문제예요? 한국은 물 때문에 고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나라의 수인성 질환이에요. 그렇죠? 물의 질이 안 좋아서 생기는 병들. 그렇죠? 지금도 그 문제가 지구상에 해결이 안 돼. 몇 나라 외에는. 그렇죠? 물. 그 다음에 공기. 옛날엔 공기 때문에 고민 안 했는데 요새 현대에 올수록 어때요? 공기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러들 가시잖아. 네. 몸을 유지하는데 이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외부의 에너지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고 물 먹고 공기 마시고, 그렇죠? 내 몸 바깥에 있는 물질을 그걸 내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잘 해결하셔. 현대인들이. 음식.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거 먹으려다. 근데 한국 분들은 어때요? 너무 잘 먹어서 생겨요. 그죠? 네. 지나치기 때문에. 부족해도 병이 생기는데 지나쳐도 병이 생겨요. 그죠? 그거 뭐예요? 성인병. 성인병은 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죠? 필요 없는데 자꾸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처리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에이, 나쁠라. 그죠? 그러면 탈 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물. 근데 한국에서 물 때문에 큰 문제 안 나죠? 네. 조그만 것도 이상한 거 나오면 어때요? 전 국민이 고함을 질러요. 그죠? 네. 그래서 탈이 금방 수정돼요. 그죠? 네. 외국에 나오면 물이 질이 정말 안 좋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공기. 네. 그래서 요새 공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옆 동네가 맨날 공장 돌리니까 어때요? 매연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 가보자. 음식은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어때요? 안 죽어요. 그렇죠? 2주 정도 지나도 안 죽어요, 잘. 그렇죠? 근데 물은 어때요? 며칠 끊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죠. 공기는요, 네, 뭐 오래도 안 가요, 그죠? 10분만 참으라 그러면 대부분 다 가요, 그죠? 네,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러면 10분만 꽉 참으면 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네, 근데 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안 좋은 나라는 아주 이거 예민해요. 그죠? 네. 그래서 부자는 물을 사 먹지. 그렇죠? 깨끗한 물을. 가난한 사람 어때요? 그냥 먹어요. 그렇죠? 네. 공기는 어때요? 네, 같이 마실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딴 데 좋은 나라 가요. 그렇죠? 네, 가난한 분은 못 가요. 네. 그래서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몸에 지배한 영향이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요건 잘 먹어요. 그렇죠? 음식은 잘 먹는데 물도 잘 먹어요. 그런데 뭘 못 먹어요? 공기를 못 먹어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숨이 짧아져요.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아주 천천히 숨이 짧아지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숨 들어 마시고 못 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웃기죠. 그죠? 사람 죽는 게 웃긴 거예요. 아주 막 특별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죽어요. 몸은. 그죠?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안 내쉬면 죽어요. 네. 근데 노화의 대부분은 공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나요. 그러면 병의 원인이 뭔지 봐야 돼요. 병의 원인이 뭔지 자꾸 알려니까 어때요? 자신의 평상시 리듬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출가자는 맨날 자기 몸을 관찰하는 수행자를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가 안 좋구나. 네. 알아야 돼.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죠? 네. 왜냐면 수행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 반응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 수행해서 하다 보면 그냥 좀 아픈 거지. 그러고 넘어가 자꾸. 그죠? 왜냐면 통증이 세지가 않아. 여러분이 수행이 자꾸 세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덤덤해. 그냥 견딜만 해. 그죠?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아픈데 아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골병 드는 거예요. 네. 막 염증이 났는데도 별로 자극이 없어.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있으면 조금만 상처해도 어때요? 병원 가야 돼. 그죠? 네.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왜?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그런가 보다. 썩을 때가 됐나 보다. 그죠? 염증 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넘어가. 그럼 푹 짜고 말아.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점점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죠? 그때 약을 못 먹거나 치료를 못 받으면 어때요? 아주 괴로움을 당하면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덕을 잘 지셔야 돼요. 넓게는 5가지. 그죠? 의식주, 의학, 그 다음에 지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수행자는 지적인 힘이 있어야지 힘이 나중에 수행할 때 좋아요. 내가 지금 막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기본 프로그램을 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공덕을 쌓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기억하면 야, 이번에 나가면서 나 수행자로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수행자야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려면 죽으면서 그다음에 태어나면서 그걸 인지하면서 하려면요. 마음의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대부분 죽으면서 의식을 놓쳐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으면서 들어가서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죽으면서 다 의식을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때요? 공덕을 쌓는 거 외에는 없어. 막 부지런하게 쌌딜 넣어서 어떻게든 쌌딜 한 번이라도 더 듣다가 죽어야지 이거 빼는 없어. 그렇죠? 내가 죽으면서 쌌지 안 놓쳐야지. 될 것 같죠, 그렇죠? 생각으로. 여러분 통증 당할 때 봐봐요. 쌌띠 둘 수 있는. 되게 아플 때, 그렇죠? 쌌띠는 없어, 그렇죠?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통증과 내가 처음 경험하는 통증이 올 때는 의식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때요? 평상시에 습을 들여놓는 거 외에는 없어요. 무의식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때요? 반복의 힘이 엄청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잘 얻어먹고 잘 그쵸? 옷 입고 그쵸? 머물 수 있는 곳, 약품, 그 다음에 지적인 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적인 토대를. 잘 듣는 게 지혜를 증장하는 거예요. 잘 숙고하는 게 바르게 원인 결과로 숙고하는 게 지혜를 증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게 지혜를 증장하는 거예요. 삿띠를 두는 게. 그렇죠? 문사수잖아요. 그렇죠? 문해, 사해, 수해. 자, 그러면 이렇게 약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출가 스님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몸이 돼 있는 분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생 두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면 어때요? 괴롭게죠. 그렇죠? 네. 태어나면서 질병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약 먹어야 되잖아요. 수행하면서 약 먹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건강의 공덕을 쌓으시면 돼요. 네, 그게 여러분 평상시에 공덕을 쌓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평생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약이 뭐냐면 거기 보면 소금, 생강, 인삼, 마늘. 네, 네 이거 봐요, 그렇죠? 이거 필수품들이죠,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들이 조금 미네랄들이 조금씩 없으면 어때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 소금 잘 안 먹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옛날에도. 그렇죠? 생강, 그렇죠? 인삼,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이런 거 안 먹었었단 말이에요. 거기 안 나와요. 평생 스님들이 보시 받으면 두고 먹을 수 있는 약 중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걸 맛으로 음식에 섞어 먹으면 약이 아니야. 음식으로 먹으면 약이 아니야. 그래서 약인데 음식으로 섞어서 먹으면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아주 까딸스러워. 기준이 다 달라. 네. 그래서 약으로 소금인데 약으로 먹느냐 음식으로 먹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평생 두고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일주일 동안 두고 볼 수 있는 거 보시 받아서 스님들이 최대한 보시 물품을 일주일 동안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무한정으로 갖고 다녀서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나. 생각해봐요. 달달한 거 스님 옆에 딱 두면 어떨까요? 스님 안 먹어도 그 달달한 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곤충들도 많겠죠. 그렇죠? 네. 스님한테 좋은 거 보시하잖아.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는 게 문화야. 사람의 그 습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이 꿀 보시 받았는데 한 번 먹고 스님 끝났는데 어때요? 꿀을 자꾸 갖다 주니까 어때요? 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때요? 어딘가 둬야 되잖아. 그럼 놔두면 어때요? 옛날처럼 용기가 좋았을까? 그냥 대충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뚜껑 닫아놨겠죠. 그러면 어때요? 달달한 냄새 맡고 누가 와요? 벌레들, 개미들이 엄청 덤벼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스님이 사는 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자들도 보면 아이고 저 스님 맨날 꿀만 잔뜩 가보면 있어. 그냥 거기 있는데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려. 그죠? 그러면 흉 볼까요? 안 볼까요? 아, 부처님 저기 스님 갔더니만 맨날 꿀만 먹어요. 그죠? 꿀 있는데 벌레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시를 많이 받는데 스님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죠?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부처님, 그러면 최대한 일주일 동안 보관해라. 그래서 일주일. 이게 못한 버터, 참기름, 꿀, 우유를 끓이면 생기는 기름이 있나 봐요. 그걸 시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탄에 사탕수수 끓여서 만든 이렇게 사탕 같은, 설탕 같은 게 있어, 덩어리. 이런 것들 다 달달하고 기름진 거죠. 그렇죠? 보관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제가자분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스님들한테 보지하면 또 스님들이 일주일간 또 보관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수행센터에 가보면 저 스님 있는 위에 수행센터 가보면 뒷통에 그거를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들도 먹고 스님들도 먹고 그러면 먹다 보면 어때요? 정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돌가루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그게 사탕수수를 덩어리로 만든 거라고 그래요. 정제가 잘 된 것도 있고 정제가 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통에다 이렇게 놓아놔.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이 언제 먹겠어요? 허기지면 먹겠죠. 그래서 네. 3시나 4시는 이제 하나씩 꺼내 먹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 동안 보관해서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스, 음료수. 딱딱한 걸 씹으면 안 된다고 5불씩은 뭐냐면 오후에 씹어 먹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꿀꺽꿀꺽 마시는 건 된다.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12시부터는 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네,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은 다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거는 집은 괜찮지만 건더기 있어서 씹어야 된다 그러면 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건더기 통째로 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니까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잘 안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미얀마 스님이 있었던 미얀마 스님들한테 줄 때는 과즙을 다 짜서 주세요. 그냥 맨날 집만 있죠. 그죠? 그럼 언제 그럼
과육은 언제 먹어요? 음식 먹을 때, 점심 공양 때 나와. 내가 처음에 갔는데 출가해가지고 스님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기 스님 왔는 데를 갔다니만 상에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몇 가지 나오고 서너 가지 나와. 서너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과일을 조금, 그 다음에 아이들 과자 먹는 것 같은 과자 몇 개 딱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애들 먹는 과자를 왜 주시나 처음엔 몰랐어. 근데 스님이 그때 먹은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다 드리는 거야. 드시라고. 먹고 싶으신 분은 그때 드시라고. 그래, 까자. 한 테이블에 네 분이 보통 앉으니까 네 쪽, 떡 네 쪽, 과일 한 서너 쪽씩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서 딱 이렇게 나와. 처음에 장난하시나들. 그래서 아이들 먹는 아주 간단한 동그란 거 뭐죠? 크래커에다가 이렇게 뭐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크지도 않아 요따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있어. 어떨 때는 사탕.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부식, 그걸 부식이라고 해요. 음식 말고 과자나 뭐 이런 것들 마실 거 그때 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오후에는 뭐 주냐? 과즙을 짜서, 그래서 물만 이제 거기서는 과즙이 전부 다 달아요. 우리 거보다 훨씬 달아요. 엄청 달아요. 왜 그러냐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달게 먹어요. 엄청 달게 먹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과즙을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음료수로. 이해되셨죠? 그래 어떤 종류가 되냐? 포도, 망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사과, 배 이런 과즙을 짤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이런 거 이렇게 보관하고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자들한테 약으로 쓰거나 음식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해드렸습니다. 178페이지 계속 이어서 합니다. 거기 품은 파리까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구라는 말인데 뭐냐면 약을 만드는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는데 스님들이 약만 달랑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약만 받으면 약 어때? 손에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담는 통, 뭐 그거 뭐 정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또 담는 통, 뭐 그릇, 뭐 그걸 만드는 도구들. 옛날에는 약 만들어 누가 뭐 회사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죠? 스님들이 약도 비슷한 약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도구들과 다 관련돼서 그걸 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율장 책 읽어보면 필요할 때마다 부처님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허락한다. 네. 부처님이 아픈 제자들 보면 되게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이 설사병이 나서 스님이 혼자 설사병 나봐요. 어떻게 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혼자 있는데 그때 지나가시다가 보시다가 저 불구는 왜 저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러고 있습니다. 나를 대하듯이 스님 환자를 대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공덕을 하나도 안 줘서 스님들로부터 도움도 못 받아. 그러니까 부처님 나를 대하듯이 환자들을 대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출가해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서로 돌봐주면서 지내야 된다. 왜 안 돌봐주니까 저 스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 관계를 잘 안 해두면 같은 스님이지만 도와줄 이유가 인연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부처님 그 당시에 큰 그런 제자들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공덕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부처님이 야 그러면 그 환자 스님들을 날 대하듯이 나를 후원하듯이 도와줘라 이러면서 이제 스님들 서로 도와주라고 얘기가 나와. 별의별 환자가 다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치료받기 어려우니까 제가자들이 꾀가 나서 출가해요. 환자일 때 치료받기 위해서. 네. 그러면 스님들은 치료해 주는데 제가자는 치료 잘 안 해주니까 먼저 스님들 치료해 주니까 그거 보고 스님들을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을 위해서 출가를 했다가 치료가 다 된대요. 황제.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부처님 뒤에 들어가. 그래서 그러면 아픈 사람은 출가시키지 말라 이 나와. 네, 그래서 나와. 그러면 치료받으려고 출가했어. 그래서 무슨 병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에게 출가 때 스님 참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율장 보니까 그 이제 사연들이 이제 튀어나와요. 노비였다가 몰래 출가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옛날에는 규칙이 없으니까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가에 얘기가 들어오고 부처님한테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도록 출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동물들도 출가하고 뭐냐면 사람이 아닌 비인간들이 스님이 되고 싶어서 출가해.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신통을 안 부리고 있을 때 막 원상태로 돌아가. 네. 그럼 어때요? 깜짝 놀라겠죠. 같이 옆에 있는 스님들이. 이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비인간으로 모양을 싹 바꿔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도 물어봐. 인간이냐? 처음에 인간이 이런 거 물어봤을까 그랬는데 인간이 아니었던 존재들도 스님이 되고 싶어서 스님 사람으로 모습으로 해서 출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물어보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인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 옛날에는 누군가의 소속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몰래 그러니까는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도 출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의 그 소속이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런 걸 물어봐요. 처음 출가하는데 이상한 걸 물어본다. 그래서 뭐 질병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2500년에 부처님에도 여러 출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앞뒤 이제 얘기를 보니까 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 품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질병들이 스님들이 생기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품이라는 것도 함께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장비를 설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수레는 개의 장엄이고 선의 축이 되고 정진의 바뀌이다 라는 등의 장엄을 설했다. 출가자는 삶을 살아가 자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등에서 보조적인 품목을 설했다. 자, 여기서 그 위에 AI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구따라 7에 63 일곱 모음 7장 대품 도시 비유경에 나와요. 이게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V6은 쌍유따 니까야 45에 4 도쌍유따 자누소니 바라문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M 출가자는 삶을 살아갈 자고를 구해야 한다. 맞지만 니까야 에서 나와요. 17번 밀림경에 나와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 약자로만 돼 있으니까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이 찾아보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장비와 보조적인 품목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약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비이다. 이것은 삶을 파괴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보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보조적인 품목이다. 생명을 연장할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품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
길라나 빠짜야 베사짜 빠리까라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이라는 합성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 약과 자구, 도구를 풀이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약품을 수용한다. 이것은 의사가 허가했고 환자에게 적당한 기름, 꿀, 버터기름 등 삶의 필수품의 어떤 것을 설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필수품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97번 일어나는 어디를 설명한 거예요? 177페이지 보면 거기 주석에 내용 있죠? 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오직 일어난 고통스러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겼고 실제하고 생산되었고 고통스러운 여기서는 고통은 요소들의 부조화를 말한다. 여기서 요소들은 뭐예요? 4대를 얘기해요. 지수화풍. 자, 아까 얘기했죠. 지수화풍. 예. 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죠? 수는 물, 화 말고 풍은 바람, 그렇죠? 숨. 예. 화는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그렇죠? 이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고 내면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열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네. 그 에너지가 다 하면 죽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잘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조화, 4대의 부조화. 몸은 4대의 부조화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그럼 4대 부조화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균형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부조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지가 너무 장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눠요. 그렇죠? 예, 비만. 보통 비만도 아니고 고도 비만 되면 어때요? 가끔 보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을 못 다뤄요. 여러분 살이 너무 찌잖아요. 그럼 관절이 다 나가요. 관절이. 이 관절도 자기 하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일정량. 근데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관절이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부드러운 뼈들이 계속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그거 막 2배, 3배로 올라오면 못 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걸으니까 어때요?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를 못 태우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에너지를 못 태우죠.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이 찌면 살이 쪘다는 거는 그 습이 생겼다는 거거든. 먹는 습. 먹는 즐거움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 끊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이어트 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때요? 음식을 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음식의 탐하는, 좋아하는 마음을 줄여야 되는데 그건 안 줄이고 음식을 어떻게든 끊으려고 해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 안 찌는 단 거를 빼고, 그렇죠? 안 단 거 먹잖아요. 그렇죠? 콜라를 마시는데 안 단 콜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음식에 탐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는데 살은 찌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살이 안 찌도록 최대한, 그렇죠? 네, 당을 뺀 걸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눕는 거야. 이거 뭐예요? 즐기는 게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 정신적 쾌락. 그렇죠? 네. 여기는 즐겁지. 그 뒤에는 몰라 나는. 그죠? 그 뒤에는 책임 못 져. 그죠? 그래서 여기는 즐겁지만 그 다음은 다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은 잠깐이죠. 그죠? 시보다 여기서 홀꺽하면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여기 이럴 때만 행복이 있잖아요. 약간 입에서 느끼는 감각이. 그죠? 삼키면 그 다음에 느껴요? 없어요. 여기서 홀꺽 이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그렇죠?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면 왜 괴로우냐면 혈관이 다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살만큼 피 공급해줘야 되고, 그렇죠? 신경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거기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심장은 요만한데
일은 요만큼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어때요? 일만 하면 얘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부조화가 일어나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숨 한 번 쉬어야 되는데 얘는 100번 쉬어야 돼. 끊임없이. 그래, 그 에너지 다 돌리려면. 그렇죠? 환풍기에 구멍 좀 많은데 방은 운동장만 해. 그럼 어때요? 그거 언제 돌려요? 그렇죠? 그럼 한쪽은 썩겠죠. 그렇죠? 어딘가에서 탈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없다는 거는 회전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네, 혈관에 노폐물이 잔뜩 끼는 거죠. 왜? 빨리 못 도니까. 빨리 물이 흐르는 데는 이끼가 안 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천천히 완만히 흐르는데 어때요? 5만 가지가 다 껴요. 그렇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운동뿐이 없어. 그렇죠? 어딘가에서 들었어. 그렇죠? 운동해야 된다. 그렇죠? 네. 숨을 많이 들이마셔야 돼. 운동한다는 건 뭐냐면 산소를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운동이 되지만 여기는 운동할 수 있어요? 여기 운동할 수 있어요? 머리는 근육이 아니야. 그래서 운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운동해요?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딱 하나야. 회전시키는 것뿐이 없어요. 생각으로 회전 말고 혈액순환. 혈액순환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빨리 들어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지수화풍. 그렇죠? 음식물은 하도 들어서 이제 알아. 약도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런데 그렇죠? 물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서 일정 보충돼요. 근데 요게 나이 들면 어때요? 떨어져요. 화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 때는 말랑말랑한데 어른 되면 어때요? 왜 딱딱하냐면 불이 잘 안 타. 그렇죠? 잘 먹는데 기름은 잔뜩 넣는데 어때요? 불은 안 질러.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경화가 생기잖아요. 혈관에 기름이 잔뜩 끼잖아요. 그렇죠? 안 타기 때문에. 태우려면 어떻게 해요? 숨을 들여 마셔야 돼요. 그렇죠? 불 지를 때 우리 불 잘 타게 하려면 뭐 해요? 바람 팍팍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숨이 떨어져요. 힘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인위적으로 바람을 세게 넣어줘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청소가 되는 거죠. 청소. 그렇죠? 노폐물 청소. 회전이 빨리 되면 순환이 되기 때니까 어때요? 좋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산소가 공급이 돼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렇죠? 태우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에너지가 여러분 눈, 귀, 코, 혀, 몸에 가니까 어때요? 눈, 귀, 코, 몸이 훨씬 더 좋아지죠. 그 다음에 혈액이 모세혈관까지 가잖아요. 모세혈관까지. 숨을 들어 마시면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머리가 맑고 지적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숨 들어 마시기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그렇죠? 얘가 깨끗한 공기, 에너지가 계속 공급될 테니까. 근데 안 되면 어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어때요? 이래요. 왜 그래요? 산소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요. 소화시킨 대로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어때요? 충곤증 해소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비법. 그렇죠? 어디서도 안 해요. 충곤증 어떻게 해요? 막 손 꽈요, 등 펴요, 이러죠. 그래서 그냥 숨을 많이 들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숨을 들어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숨 들어 마시를 인위적으로 자꾸 들어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이상한 것들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몸에 열이 없어서 생기는 거하고 숨을 안 들여마서 생기는 네 가지 부조화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수화풍. 불교식으로 하면 지수화풍. 두 개는 잘 되죠. 음식은 많이 들어먹고
그죠? 예, 물은 많이 생겨. 그죠? 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몸이 무거워, 차가워, 손발이 차.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 그죠? 에너지가 냉해져. 예, 그런데 숨 들어 마시면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불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태워. 찬 기운을 순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몸이 무겁지 않고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이게 4대 부조화를 하는 거 뭐예요? 숨 들어 마시기, 어른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숨이 부족해, 항상.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돈이 안 드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숨 들어 마시기는 안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돼요? 4대를 조화를 시키는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나이가 많아서 숨에 힘이 떨어진 분들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숨을 들어 마셔야 돼요. 제 스님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식전 식후, 밥 먹기 전에, 네, 밥 먹으면 에너지 태워야 되는데 산소가 덜 있으면 어때요? 덜 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산소를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그 다음에 후공정으로 태우는 거, 그렇죠? 물질의 에너지를 들어 마셨기 때문에 그걸 태워야 돼요. 안 태우면 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네, 그러면 식전 식후로 한 5분, 10분 동안 음악 하나 틀어놓고 계속 들어 마시죠. 해보면 쉬워요. 네.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숙면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전에 한 10분짜리 찬팅 하나 틀어놓고 숨 들어 마시면서 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숙면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없어져요. 이러고 자죠. 그렇죠?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산소량이 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숨 들어 마시고 나면 목도 안 아프고 숨도 덜 부족하니까 덜 괴로워요. 그 다음에 숙면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럼 4대가 부조화가 일어나서 그런가?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이 4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확실히 나이 먹으니까 수면이 질이 안 좋아요. 네, 그게 안 좋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에너지가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에너지가 깨끗하지 않냐 보니까 숨이 짧은 거예요. 들어 마시면 이걸 가끔 창문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창문이 없으니까 들어 마시는 숨으로 되도록이면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거지. 인위적으로.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다음 몸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나요. 그 다음에 냉한 게 없어져요. 손발이 찬 게 없어져요. 여러분 병원 가고 돈 엄청 들이잖아요. 그렇죠? 손발 차고 관절이 안 좋아요.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몸에 열이 나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수가 냉해지고 딱 수가 생기니까 습해지니까 그 다음에 무거워지니까 수가 많이 생기면 무거워져요. 네, 그래 부조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4대 부조화. 4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4대 조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이 들면 어때요? 작은 것도 다 신경 써야 돼. 이게 뭐예요? 두카야. 네, 육체적인 괴로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룰 줄 알으셔야 돼. 육체적인 괴로움을 다루는 거, 정신적 괴로움을 다루는 거. 우리 이거 두 가지 다루는 연습,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약품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통은 뭐예요? 4대 부조화다. 네, 우리 특히나 풍이 부족하다. 그죠? 네. 공통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바람이 부족해. 그죠? 바람을 좀 놔야 돼. 그것으로 인해, 자,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 생긴 문둥병, 종양, 종기 등이다.
고통에서 생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느낌들을 고통스러운 느낌, 해로운 과보로 나타나는 느낌인데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들은 말한다. 과보로 생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 문둥병 걸리신 분 어때요? 자기 막 살을 파는데도 시원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 느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느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괴롭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그 괴로움보다 없애기 위해서 자기 살을 파는데 안 괴로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도 봐요. 미얀마 갔는데 강아지들이 주인이 없어 다. 대부분. 동네 강아지들이야. 그런데 등짝이 남아나 있질 않아. 네. 왜 그러냐면 짐승들은 어디가 안 닿아요. 등짝이 안 닿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꼬리로 등짝을 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꼬리를 짧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탈라요. 그죠? 짐승들은. 근데 소가 꼴을 막. 네. 왜 그러냐면 벌레 곤충들 때문에. 안 그러면 거기에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요. 근데 어때요? 개들은 자기 등을 주둥아리 깨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벌레들이 거기 쪼으면 간지러우니까 어때요? 자기 등을 깨물어요. 그래서 등짝이 남아나질 않아요. 간지러우니까 계속 간지러우니까 간지러울 때마다 깨무는 어떻게 돼요? 간지러울 때마다 긁으면 어떻게 돼요? 빵꾸빵 나요. 그렇죠? 그래서 등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벌레들이 물기가 더 좋죠. 털이 있어야지 벌레들이 막는데 털이 싹 없으면 어때? 맨살이 나타나면 벌레들이 쏘기가 더 좋죠. 그렇죠? 내가 그냥 등짝이 근데 어때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죠. 그죠? 곤충으로 벌레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행복해 보일까요? 네, 그런 행복으로 보이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숨도 짧고 그렇죠? 괴롭고 항상 어때요? 불안해요. 짐승들 봐봐요. 뭐가 나타나면 야, 너 왜 왔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눈 쿡 떴다가 튀까 말까 그치 이러잖아요. 지금 튀어야 되나 그죠?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거처도 없으니까 어때요? 자다가 옆에서 부스럭거리면 팍 하고 도망가야 돼. 자다가 그죠? 잠도 제대로 못 자. 눈 뜨고 자야 돼. 그죠? 눈 뜨고 자요. 그죠? 짐승들. 그럼 많아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야 짧아요. 대부분 짧잖아요. 그죠? 네. 축생으로 왜 태어나요? 축생으로 왜 태어나요? 네.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태어나요. 감각적 욕망을 줄이면 무거워진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거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줄이라고 부처님 제자들, 그래서 부처님 제가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감각적 욕망을 줄이는 것을 줄이라 그러냐면 괴로운 곳, 악처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다음의 일이고요. 지금 눈 깜빡깜빡하면서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이 좋은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렇죠? 여기 속는 거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맛에 꿀바닥 삼킨다고, 그렇죠? 달콤한 꿀을 발라서 독이라도 주면 어때요? 겉에는 달콤하니까 꿀꿀 삼키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복통이 나고 괴롭고, 그렇죠? 탈나고, 그렇죠?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주 짧은 그 감각적 쾌락을 못 이겨요, 거의. 그렇죠? 옆에 와서 살살 긁어대봐요, 그렇죠? 깜빡 넘어가요. 네. 아주 무서운 게 감각적인 쾌락이에요. 근데 그게 보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게 아주 밀접한 연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가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은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몰래니까 어때요? 정신이 바짝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발사케이슬랭커 어디에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그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인 자신의 몸과 마음 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하려니까 어때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작두에 있다는 생각이 없는 분들은 나는 안 된다. 그죠? 나는 안 된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작두에 있지만 안 됩니다. 이런 분은 무딘 거고, 그죠? 아, 내가 엄청난 위험한 곳에 지금 백척한두 위에 딱 서 있다. 이런 사람 어때요? 잠이 싹 달아나겠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도 저는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스님.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그러고 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고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합니다, 그렇죠? 미지근해요. 그래서 살잖아, 그렇죠? 네, 그래 육대 존재 사는 거예요. 미지근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차가운 게 좋기도 하고 이런. 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 속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내가 속는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 걸려요, 그죠? 한 번에 되면 좋은데 내가 한 번에 알았다 그래도 어때요? 그 뒤에 마음은 뭘 알기는, 그죠? 이러면서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보의 업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대상이 나타나면 고통이 발현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대상 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을 보는데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마음이 싫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우리가 구분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 내가 선택해서 본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직 179페이지 오직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오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고통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약품을 수용한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필수품에 관한 계를 간략하게 알아야 한다. 문자적으로 뜻으로는 여기서 옷등은 중생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사용하면서 가고 움직이고 나아가기 때문에 필수품이라 부른다. 그 필수품들에 대한 관한 것이 필수품에 관한 계이다. 이래서 네 가지 필수품에 관한 게 끝났습니다.